여러분은 헌혈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헌혈은 아프고 힘든 곳에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헌혈 인구가 줄어들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려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허혜숙 원장과 함께 여러분의 관심, 헌혈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헌혈자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혈액 보유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적혈구 제재 기준으로 보유량을 5일분 이상을 보유를 해야만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전국은 9.31분, 우리 충북은 8.81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헌혈량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병원의 혈액 공급이 많이 줄어든 영향인데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공의 사직이 좀 장기화되면서 네. 병원에서 수술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으로 공급하는 혈액량이 많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진료가 정상이 되면은 지금까지 실시되지 못했던 수술이 또 한꺼번에 이루어지며 혈액 수급에 대한 이제 욕구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또 혈액 부족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헌혈 인구가 줄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헌혈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많이 체감하시나요? 네, 2015년에 우리나라의 헌혈자 수는 308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에 비교해서 지난해는 277만 명으로 30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또 헌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전체 인구 중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이 5.4% 정도 됩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의 4.2%, 그리고 프랑스와 이제 일본, 가까운 일본의 4.1%, 네. 영국의 2.7%와 비교해서도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헌혈자 분포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10대와 20대의 헌혈자 비율이 55% 이상을 차지합니다. 맞군요. 네네. 네. OECD 평균으로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월등히 이제 10대와 20대가 높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저출생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 10대와 20대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면 헌혈 인구가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충북 지역에는 2015년에 한 10대와 20대가 8만여 명 헌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이제 5만여 명으로 37% 이상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네. 이 앞서 이 적정 혈액 보유량이 이제 5일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헌혈자가 줄어들고 비축량이 줄어들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혈액은 다른 이제 의약품과 달리 보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네. 네, 적혈구 농축액의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35일이고요. 혈소판 농축액의 경우는 5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보유량이 줄어들면은 병원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혈액이 제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수술이 연기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고 또 네. 이렇게 보관 기간도 짧기 때문에 우리 헌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면 헌혈 망설이는 분들 네.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좀 하시고 있는 게 헌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면역력이 떨어진다, 또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있으시던데 어떻습니까? 네, 헌혈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네.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거고요. 네. 우리 몸의 전체 혈액량은 한 15% 정도를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이 헌혈을 하시면 헌혈 당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또 휴식을 취해 주신다면 네.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또 전염병 등 감염을 염려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헌혈에 사용하는 바늘이라든지 혈액백, 튜브 등은 모두 무균 처리된 일회용만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안심하셔도 되는 게 독감을 비롯해서 각종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경우에는 헌혈 절차상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헌혈 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문진을 실시하는데요. 네. 헌혈자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리고 질병 여부, 그리고 약 복용 여부, 그리고 당일의 컨디션이라든지 수면 부족
상황은 아닌지 철저하게 문전을 실시를 하고요. 네. 아무 이상이 없어야만 실제로 헌혈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지난해 헌혈을 하러 오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헌혈을 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14% 정도, 인원으로 치면 44만 명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부적격으로 헌혈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네. 헌혈 과정에서는 이제 수혈받는 분들의 안전 그리고 헌혈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혈액 수급이 굉장히 좀 부족할 때 한 분 한 분의 헌혈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느껴지실 텐데 헌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헌혈자의 안전을 위해서 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혈의 경우에는 헌혈을 하시고 난 뒤 다음 헌혈까지 8주가 경과가 돼야 되고요. 혈장과 혈소판 같은 성분 헌혈의 경우에는 이제 2주가 경과해야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헌혈자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1년 동안 할 수 있는 횟수도 좀 정해두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전혈을 같은 경우는 5회까지만, 그리고 성분 헌혈의 경우에는 24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 소염제는 3일, 그리고 항생제의 경우에는 7일 동안,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라든지 건강검진 시 내시경을 하신 분들은 또 1개월, 또 요즘 눈썹 문신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 문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피어싱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헌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안전한 혈액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헌혈 제한 사유를 두기 때문에 네. 적십자에서는 레드커넥트라는 헌혈 앱이 있습니다. 네네. 이 앱을 통해서 먼저 전자문진을 실시를 해주시면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앱을 또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 또 네네. 헌혈 제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헌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고요. 네,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으셔야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헌혈을 대안하는 지역은 주로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이 말라리아일 거예요. 말라리아. 네, 말라리아 지역 네. 발생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은 일단 이제 헌혈이 제한이 되는데요. 네네. 주로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 또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게 체류한 기간에 따라서 네. 1년 내지 2년간 성분 헌혈, 혈장 성분 헌혈만 가능하십니다. 네. 주변에 보면요. 또 이렇게 꾸준히 헌혈을 하셔서 일명 헌혈왕이라고 불리는 맞아요. 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헌혈을 하면 이 횟수에 따른 포상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꾸준히 헌혈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히어로 분들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헌혈을 한 횟수에 따라 유공표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0회에는 은장, 50회에는 금장, 그리고 100회, 200회, 이제 300회 최고 명예대장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새롭게 이제 시행된 게 있는데 헌혈 유공자의 진 명패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진 명패도요? 네네. 실제로 400회 이상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올해 400회 이상 되시는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작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이 디자인 명패도 우리 대국민들에게 이제 헌혈의 소중함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국민 공모를 거쳐서 이제 디자인 명패를 만들었고요. 디자인해서 네. 명패를 만들었고요. 우리 충북 지역에서는 622회를 하신 분을 포함해서 15분께 헌혈 유공자의 진 명패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다양하게 우리 헌혈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헌혈을 하고 또 이제 포상까지 받는다면은 너무나도 뿌듯할 것 같은데 그 포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50회 이상 금장 헌혈을 또 받으셨네요. 해서 금장을 이제 받은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네.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이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네. 또 이제 뭐 먹고 있는 약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제 제한 아쉬운 사유에. 마음이 클 뿐입니다. 그래도 하면 그때부터 되죠. 지금까지 네. 쭉 했으면은 네. 한 200회 이상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패 받는 날까지. 아,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한번 또 참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헌혈을 하게 되면은 건강상 이로운 점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다양한 혜택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헌혈을 하시면 이제 혈압 체크도 되시고 철분 수치 확인도 되시고요. 또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간 기능 검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네.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의 건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을 하면 휴가를 제공하는 헌혈 공가제도도 있고요. 네. 봉사시간으로 4시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자체마다 헌혈 장려를 위해서 많은 혜택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은 11개 시군 모두 헌혈 장려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례에 의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등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 후에 감사의 뜻으로 이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는데요. 네네. 그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는 그런 네.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부권을 선택을 하시면 기념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의 이름으로 기부가 되고요. 이제 세액 공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진 기부 금액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취약계층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눔 장학금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500명을 대상으로 1인 100만 원씩 5억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네네. 하반기에 또 한 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헌혈로 한 번 나눔을 실천하시고 또 헌혈 기부권으로 또 한 번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나눔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헌혈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근데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 주입니다. 6월 14일이 세계 네, 헌혈의 네, 날, 네, 네, 의미 있는 네, 날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세계 헌혈자의 날은 이제 헌혈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요. 그리고 헌혈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뜻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네. 제정은 이제 국제기구 4개의 국제기구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저식자사연맹,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가 제정을 했습니다. 네. ABO 혈액형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칼 란트슈타이너 박사의 탄생일이 6월 14일입니다. 그 그래요. 6월 14일을 기념해서 제정을 했고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이제 기념 행사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법정 기념일로도 제정을 하였습니다. 네.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 십자사가 진행하는 행사는 6월 14일부터 3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혈액원에서는 350명의 헌혈자를 모시고 6월 16일 청주 FC 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할 계획이고요. 헌혈자들께서 직접 시축도 하시고 표창을 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헌혈에 동참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충북 네. 도내에서 헌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직접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학교라든지 기업과 같은 단체에서는 우리 충북 혈액원과 협의를 하시면 이제 원하시는 날짜에 원하시는 장소로 헌혈버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네.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는 5곳의 헌혈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에는 승안길, 그리고 충북대 청주터미널, 그리고 가로수길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충주에는 성서동에 한 곳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레드크네트 앱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앱을 사용하시면 가까운 헌혈의 집도 찾으실 수가 있고요. 헌혈 예약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종 검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헌혈 어느 정도 하셨어요? 많이 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우리 리포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제약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 원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헌혈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네, 좀 네. 이제 생각을 네. 하게 되잖아요. 네, 고민도 맞습니다. 하게 되고. 네. 그 좀 우리가 헌혈 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혈액을 다 이제 체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8주 다 8주. 지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혈장과 혈소판 성분을 이제 체열을 하고 그 외의 성분은 다시 우리 몸으로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주기가 좀 더 짧은데요. 2주가 경과하며 헌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헌혈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바빠서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헌혈의 날이 다음 주잖아요. 한 번 더 헌혈의 중요성 강조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보관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헌혈이 가능할 시기에 많이 해서 보관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헌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오늘 소식 잘 들었어요? 네. 6월은 장미와 수국의 계절이죠. 인생샷 찍기 위해서 또 꽃 명소 네. 찾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노군리 평화공원에 가시게 되면 장미가 예쁘게 또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옥천의 장계 관광지에는 수국들이 소담하게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더위에 지치는 여름입니다. 꽃과 함께 기분 전환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